이어서 SBS 뉴스가 방송됩니다. 아이고, 섬이 흙밖에 없대, 흙밖에 없어. 삐가 있나 봐. 아우. 여기다. 조금 잘긴 한데. 와, 쫄보. 어린 사과 있잖아. 안 익은 거. 혜미야, 오늘 잘했어. 잘 봤습니다. 와, 오늘 진짜 파티다. 야, 우리 진짜 먹을 거 터졌다. 우리 조가 되게 궁합이 좋은 것 같아. 어떡해요? 이건 말이 안 되고 자신도 없고. 저는 사실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배신이야. 그런 게 어딨어. 저는 세계문화유산을 엄청 좋아해요. 로마에 있는 판테온 만들어 보자고요. 로마 황제들 이야기에 푹 빠졌어요. 너무 드라마틱해서. 육지보다 물을 좋아하는 마린모의 노민재입니다. IM을 한다는 거는 거의 수용의 풍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네, 몰디브 갑니다. 네가 검사 뒤통수를 쳐? 인물나게 반갑다, 사도참. 진짜 검사를 흉내내라는 거야? 그것도 검찰청 안에서. 대체 당신들 수사는 게 뭐야? 마야. 우리가 아는 건 딱 하나, 별명뿐이야, 불고. 백준수가 살아있다. 검찰 외교부까지 움직이는 힘 있는 놈들이야. 크라임씬, 거길 범행 현장으로 만드는. 백준수 검사 진짜 맞습니까? 야, 사도참! 일이 이상하게 됐어. 재밌게 놀랍게 다르게 다 함께 만드는 기쁨 SB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SBS 뉴스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동시에 확인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는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성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 CCTV 뉴스 등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의 조선중앙방송도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번 방문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동행했고 최룡해, 박광호, 리수용, 김용철 등 북한 내 최고 실세들과 리용호 외무상이 수행했습니다. 중국 측은 리커창 총리와 왕후닝 상무위원, 왕치산 부주석 등이 배석했습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부부 동반 만찬과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우호 협력의 뜻을 같이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이 특별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한 건 의미가 크다며 그만큼 북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한반도 정세가 급진전하고 중요한 변화가 많이 발생해 도의상 빠른 시일 내에 시 주석에게 상황을 통보하러 방중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시 주석은 북중 간 우호 전통은 소중한 자산이라며 자신과 김 위원장이 계속 우정을 발전시키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고위층의 교류 협력과 소통을 확대하는 것이 두 나라 국민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의 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믿고 북중 친선 관계를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네, 청와대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방중을 공식 발표하기 전 우리 정부의 통지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중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공식 발표하기 전 우리 정부에게 발표 사실을 사전 통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이 확인되고 난 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은 내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방중 인사가 누구든지 간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건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좀 복잡합니다. 북중 관계가 최악이라는 판단에 기초해 한반도 대화 국면을 이끌어 나가려던 청와대로서는 신경 써야 할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남북 북미 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대화판에 들어올 경우 비핵화 해법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도 자신들에겐 중국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며 상당히 고차원적인 수를 쓰는 걸로 보인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전통적 우호 관계에 기반해 공식 발표 외에 별도의 논의를 했다면 회담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우리로선 내용 파악부터 애를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중관계를 복원하려는 승부수로 보입니다. 미국에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유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면담했다는 조선중앙TV의 보도 이후 북한 매체들은 3주가 넘도록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보도 공백이 길어지면서 의문이 피어나던 시점에 이뤄진 전격적인 중국 방문은 북중 관계 회복이라는 방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폭적인 제재 완화를 위해 우방인 중국의 측면 지원을 끌어내려는 승부수인 셈입니다. 또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엿보입니다. 대북 골수강경파인 볼턴 전 유엔 대사가 맥메스터 대신 백악관 안보보좌관 자리를 꿰찬 것에 대해 일종의 경고와 불만을 보낸 거라는 해석입니다. 북한은 자칫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북중 관계 개선이라는 새로운 전략 카드를 마련하고 북미 대화에 나선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핵은 서서히 내주고 경제 제재는 빨리 풀어내려는 북한의 대화 로드맵에서 중국의 도움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북중 관계 복원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입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여러 차례 강조해온 정봉주 전 의원이 관련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일 정 전 의원이 문제 호텔에 방문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 정 전 의원은 지난 13일 이를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들에 대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는 게 고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정 전 의원이 어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1년 12월 23일 저녁 6시쯤 정 전 의원이 문제 호텔에서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일 여의도 호텔에 방문한 적이 없다던 정 전 의원의 주장에 배치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겁니다. 정 전 의원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A씨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호텔에서 정 전 의원을 기다린 게 오후 5시 이후로 당초 알려진 시간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 측은 오늘 중 입장을 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검찰이 오늘 구속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 조사에 다시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과 송경호 특수 2부장 등 검찰 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 동부구치소에 도착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를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제 신 부장검사 등 수사팀을 구치소로 보내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그제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구속심사에 한 번 나가지 않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두 번째 심사에는 나가기로 했습니다.
낮 2시에 서울 서부지법에 직접 나가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지사는 그제 첫 구속 심사에 나가지 않았는데 법원이 다시 날짜를 잡자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협조하겠다면서 어제 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축구대표팀이 FIFA 랭킹 6위 폴란드에 3대2로 졌습니다. 월드컵 본선을 대비한 유럽 원정 2경기를 연패로 마감했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대표팀은 본선 상대 독일을 가상한 폴란드전에서 두터운 3백 수비를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원활하지 못했고 모처럼 잡은 기회들은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던 전반 32분 선제골을 얻어맞았습니다. 측면 크로스를 쉽게 내주며 레반도프스키에게 헤딩골을 허용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중앙 수비수 김민재를 빼 포백으로 전환하고 공격수 황희찬을 투입했지만 전반 종료 직전 추가골까지 내줬습니다. 대표팀은 전열을 가다듬고 후반 들어 반격에 나섰고 후반 40분 만회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창민이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골문 구석을 찔렀습니다. 기세가 오른 대표팀은 2분 뒤 동점골까지 뽑았습니다. 손흥민의 패스를 박주호가 받아 크로스로 연결했고 황희찬이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종료 직전 지엘린스키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3대2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러시아행 명단을 확정하기 전 마지막 원정 평가전을 2연패로 마감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제 정말 많이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보완해가지고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불안정한 수비 조직력 등 여전히 숙제를 확인한 대표팀은 오는 5월 최종 명단이 확정된 뒤 다시 소집돼 마지막 당금질에 들어갑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부지런한 클래식 스타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온일이 2년 만에 9번째 정규 앨범을 내고 국내 순회 공연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31일에는 서울에서 새 앨범 수록곡들을 중심으로 한 연주를 펼칩니다. 클래식계에서 가장 화제성 있는 앙상블 디토도 이끌고 있는 용재온일은 이번 앨범의 주제로 듀오 이중주를 선택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첼리스트 문태국, 비올리스트 이수민과 함께 비올라를 중심으로 현과 현이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이중주 곡들을 담았습니다. 비올리스트로서 흔치 않게 9번째 정규 앨범까지 발매한 온일은 다른 현악기에 비해 특색이 모자라다는 비올라에 대한 선입견도 언급하면서 비올라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밝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The viola is no longer an instrument to be made fun of and ridiculed. I mean, there are a lot of great soloists and great music that's been and performed, and I'm very proud to be part of that. 존 도우, 우리말로 풀자면 아무개 씨 정도가 될까요? 그냥 평범한 남자, 익명 또는 신원 미상의 사람에게 쓰는 이 이름을 제목으로 삼은 창작 뮤지컬입니다. 대공황이 상징하는 부조리에 맞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프랭크 카프라 감독의 1941년 영화 존 도우를 찾아서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스윙 재즈의 소재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가지고 온 저는 첫 작품이라고 창작 뮤지컬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그 밴드 구성하고 계신 오케스트라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재즈 음악에 정말 일가견들이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16인조 재즈밴드의 풍성한 사운드에 맞춘 흥겨운 춤과 노래로 힘없는 서민들이 세상을 향해 높이는 목소리를 신명나게 통쾌하게 전합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오늘의 주식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고보경 연구원입니다. 네, 내투자증권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페이스북 등 기술주가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4.89포인트 하락한 2417.17을,
코스닥은 12.21포인트 내린 846.6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1,265억 원, 991억 원씩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은 2,190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세가 우세합니다. 전기, 전자가 밀리고 있고 의약품과 철강, 금속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부진한 모습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구입을 확대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삼성전자가 연이틀 하락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외국인의 팔자세가 유입되며 5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국내 돼지 농가에서 처음으로 A형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동물 백신주는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2.9원 오른 1,073.2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2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의 화두도 역시 미세먼지입니다. 지금도 전국 대부분 지방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낮부터는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경기도와 강원 영서 지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통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예보입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는 게 미세먼지가 주춤한 틈을 타 그 사이로 밤부터는 차츰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지방은 건조함도 심한데 여기에 강풍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불이 나기 쉬운 조건인 만큼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표정 자체는 맑겠는데요. 다만 밤부터는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19도, 대전 21도, 전주 22도, 대구는 25도 예상됩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생활경제가 방송됩니다. 황사,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기상정보는 수시로 확인, 외부 공기는 차단하며 적당한 실내 습도를 유지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체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도록 물을 자주 마십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꼭 외출을 할 경우에는 황사,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비가 후에는 얼굴과 손발을 씻고 양치를 해 청결을 유지합니다. 학교에서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 등의 청결 유지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합니다. 호흡기나 심폐질환 학생이 있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키고 비닐하우스와 축사의 출입문을 닫으며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은 비닐과 천막으로 덮어 피해를 막습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지나간 후에는 실내를 환기하고 오염된 물품을 세척하며 전염병 대비 예방접종 및 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작은 실천으로 예방합시다.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네, 몰디브 갑니다. 네가 검사 뒤통수를 쳐? 눈물나게 반갑다, 사도참. 진짜 검사를 흉내내라는 거야? 그것도 검찰청 안에서. 대체 당신들 수사는 게 뭐야? 마야. 마야? 우리가 아는 건 딱 하나, 별명뿐이야, 불고. 백준수가 살아있다. 검찰 외교부까지 움직